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범위 모의고사 개강을 해서 먼저 제가 한 장으로 드린 거 있잖아요. 전범위 목차 적힌 거 있죠. 그래서 한 장 안에 예전에 기억나세요? 사상가들이 한 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 이번에는 유아교육 전범위를 한 장에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전범위를 집어넣어 봤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서 어디에서 출제가 됐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한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됐었고, 다음에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되겠구나. 2019년 출시는 어디에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는 20년에는 어디에서 출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간과 도형을 그렇게 한번 건드렸더니 이번에 와서 수학 연산을 건들고, 그러니까 미술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뭐 예측을 차치하고서라도 전체적으로 영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교육 전체 영역 안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는 문제를 제가 많이 못 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32문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6문제밖에 못 드리는데, 16문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끔은 막 빈칸을 막 3칸, 4칸 뚫고 싶은 욕심이 들 때도 있고, 때때로는 한 문제가 5점인데 막 6.7점 막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실전에 맞게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 16문제만 선생님들한테 해설을 드리면 부족하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진도별 모의고사나 문풀 같은 경우에는 각 진도를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훑어 지나갔단 말이에요.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지금은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서처럼 나눠드린 자료가 지금 이렇게 넓게 돼 있죠. 이렇게 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 반은 사상이 개론이고 반은 강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영역들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 있는데, 지금은 전범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상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 프레벨, 그다음 듀이 건드렸다가, 발달 같은 경우 행동수정기법 건드렸다가, 그다음에 놀이에서는 뭐 건드렸지? 병행놀이 이쪽 건드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설하면. 요렇게 하면 이 지식들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릴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게 이 강의를 빨리 마치고 이거 전체를 총괄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안 중요한, 신이론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니까 안 중요한 내용, 구석진 내용. 근데 사실 전범위 모의고사 했을 때 되게 구석진 곳에서 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욕구가 차올라요. 왠 줄 알아요? 구석진 곳에서 문제 내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문제가 돼도 선생님들한테 새롭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기출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려고 하면 기존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형식을 계속 피하면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하게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욕구가 차오르는 게 그냥 신이론 아무거나 이론 하나 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저는 첫 회라서 되게 쉽게 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 답안지 몇 개 본 순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제에서 정말 조금 구석진데 나왔다 하면 그레고리라든가 아니면은 추론하기에서의 뭐 일반화하기라든가 이 정도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구석진데가 없어요. 법도 거의 구석진데도 아니고 없어요. 없는데도 선생님들이 뜰린다는 건 뭐냐면, 뜰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오늘 드린 게 거의 코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에서 틀리지 말아야겠죠. 핵심에서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안 채점 관련해가지고 아까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도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서술형 채점에 대해서 인강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지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강까지 채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제가 만약에 인강이나 이것까지 다 채점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죠. I can do it.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채점의 중요성에 비해서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이면 제가 차라리 문제를 더 만들고 자료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는 제가 선생님이 셀프로 채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를 해주고 또는 대리 채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다른 선생님들 예시를 들어줘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술형 답안 채점보다는 왜냐하면 서술형 답안 같은 경우 선생님 요런 요청도 있었어요. 모든 정의들을 개론부터 강론 2까지 다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요거는 어떤 작업이냐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책을 새로 쓰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정의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개념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서술형 문제 내면서 그때그때 정의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교수님들의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정의가 완벽한 교수님들도 계신데 어떤 교수님은 이게 좀 부족하고 어떤 교수님은 이게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개론부터 강론 2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상 제가 책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편저가 아니에요. 그건 주 전공서를 쓰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무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서술형 답안보다는 그게 좋을 거예요. 아마 논술 첨삭을 해주는 게. 논술 첨삭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논술 첨삭이 모의고사 와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논술에서는 30부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20부로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조를 나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8번이면 160명이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160명을 넘는 관계로 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선착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좀 과열인데? 그쵸?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어요. 저 아까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첨삭을 받았으면 다음에 올리지 않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 직강, 인강 선생님들은 더 빨리 올리실 거잖아요. 집에 컴퓨터 딱 보면서 하니까. 그러면은 직강 선생님 10명, 인강 선생님 10명, 이렇게 20명 선착순으로 해서 첨삭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 양심상 한번 첨삭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보길래 봤는데, 어라? 20명도 안 올라오네? 그럼 그때는 하세요. 그때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 첨삭을 그렇게 하고 논술을 그렇게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처음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수회원 자료실 가면 구조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자료 됐고 구조화 자료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구조화 자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디 공지사항에 올려놔야 되나봐요. 숫자. 이게 1월 달에 설명드린 건데 왼쪽은 2013년 이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저 보면서 할까요? 근데 리모컨은 있구나. 이걸로 봐도 되겠구나. 수학을 보면 수학이 이제 2013년도 이전 기출 문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건 2013년도 이후 기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20개, 이후에는 25개, 총 45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이전에 몇 개, 이후에 몇 개 이거고 그 다음에 앞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출이고 육각형인가? 요거 파란색은 2019년 추시 문제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부터 볼게요. 사상은 지금 추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사상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2019년도 기출이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 나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2018년도에 루소 나왔고 그 다음에 듀이 나왔고 로크 나왔고 중첩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 표시를 해둔 거고요. 발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피아제야 반복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중첩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놀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교사도 보면은 요렇게 출제됐다가 요 밑에 내려왔다가
근데 이번에 하도 발달이 개론이 출제가 안 돼서 개론 총 13점 출제가 됐거든요. 이건 넘어가서 신체에 가시면 신체는 여기 반복이니까 그 다음에 건강 안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이렇게 반복됐고 안전교육의 기초랑 내용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접근법이 계속 안 나오다가 접근법 나왔고 2019년도에는 음성 언어가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는 음성 언어가 다 한번 써먹었으니까 그 다음 것으로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약간 그 기출의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중간중간에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부좌자료 해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는 계속 중시 여겼고 중시 말씀을 드렸고 기출문제를 이론 강의 때 해드렸고 또 문풀 때도 다시 한번 해드렸잖아요.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기출문제 타일러 개념을 물어봐도 아직도 타일러 개념을 못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일러나 브루노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면 2013년도 기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6년, 7년 됐어요. 지금 6년. 그러니까 지금 언제 나와도 지금 부족함이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 걸로 봐서 기출을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내용별로도 풀어봐야 될 거고 그 주제별, 그 주제 안에 있는 연도별로도 풀어봐야 될 거고 이게 전부 다 끝났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전범위를 풀어보셔야 돼요. 전범위를 푼다는 건 뭐냐면 2013년도부터 19추까지의 문제를 쭉 뽑으면 몇 페이지 되든가요? 한 70페이지? 50? 10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가 되면 이것들을 딱 철해서 이것들을 풀어보는 거죠. 네, 풀어보는 건데 답안은 카페에 있어요. 우수연 자료실에. 이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이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좀 안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기출에서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접근 방식에서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라든가 공유일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었던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나온 부분을 모의고사로 내드렸는데 결국은 나오는 게 또 나왔던 사회과학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측을 해도 가장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을 좀 놓지 않고 따라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주가 남았죠? 8주가 남았으니까 지금은 8번의, 그러니까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에 기회, 그러니까 연습이 남아있는 거죠. 연습이 남아있는 거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모구를 하나 더 들어가지고 뭐 2개씩, 3개씩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거는 선생님들, 실력 닿는 데까지 하면 되고요. 닿는 데까지 하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예전에 그 진도별 모의고사처럼 이론으로 어쨌든 돌리든 문제로 돌리든 해서 계속 색칠을 하고 가고 있어야 돼요. 뭐 개론을 놓는다거나 뭘 놓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져가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로 OT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은 제가 답안을 안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궁금하시잖아. 그래갖고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드릴게요. 대략적인. 제가 점수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은 이거 2개예요. 그쵸? 점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때도 지문 내에 있는 것을 썼었던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했었고 2019년 출시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쓰신 선생님들은 고득점을 하시고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채점이 아니 됐죠. 물론 가끔은 채점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19, 18, 18, 18, 17, 17, 17 이렇게 내려가서 14점까지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지문 내에 있는 걸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논술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논술을 냈어요. 그래서 모든 답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좀 뒤죽박죽 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캐치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러브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치가 없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캐치 아무 상관없어요. 캐치가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막 생존기, 강화기, 갱신기 나오면 그때부터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치라는 분이 교사 발달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캐치의 교사 발달 이론이 아니라 캐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캐치가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네 가지를 제가 사례에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캐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면 첫 번째 윤리강령의 개념은 이건 뭐 따로 그냥 막 좀 빨리 갈게 스피디하게. 개념은 중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뭐뭐뭐 하는 게 윤리강령입니다. 라고 돼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판단 기준 제공하는 거. 근데 또 이제 개념 적을 때 그것도 가져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딜레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가 딜레마 아니에요. 딜레마. 네,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안 적어드리냐면 이것까지 적어드리면 너무 뺏겨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출제자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출시에 교수님이 만약에 문제를 낼 때 정서적 세 개를 순서대로 쫙 나열하고 정서 다음에 전문이었나요? 그 전문적 세 개를 쫙 나열하고 영양 두 개를 쫙 나열하고 위에 안전사고 있고 이렇게 출제를 만약 했다 쳐요. 그럼 동료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혼자만 출제하고 땡 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렇게 문제 내면. 이게 뭐예요? 요약집이에요? 이게 요약하는 문제인가요?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문제 되게 저질이다. 이런 말 안 듣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막 섞어야죠. 근데 이번 문제 보니까 정서랑 전문이랑 섞였고 영양도 이 사이에 막 들어가 있었어요. 안전만 따로 놀았죠. 나머지 안전 빼고는 나머지가 다 섞여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정서 쓰는데 전문 쓰고 전문 쓰는데 정서 쓰는 순간 양쪽으로 마이너스 1점이 되면서 2점씩 깎였잖아요. 하나 잘못 쓸 때마다. 두 개 잘못 쓰면 4점 깎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출시 때만 해도 착하게 순서대로 다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내는 게 선생님들은 쓰면서 쉽다라고 생각해서 끝날지 모르지만 연습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뒤죽박죽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개념 들어가고 중간에 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어떻게 섞여 있냐면 중간에 윤리강령의 개념 아까 했죠. 근데 필요성은요. 딱 필요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중간에 원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해요. 2번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근데 필요해를 4번 쓰려고 하니까 나도 창피한 거야. 그죠? 뭔지 아시겠죠? 아니 필요성 4개 쓰라고 해놓고는 내가 장원감이 계속 필요해를 4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2번 있어요. 도움이 돼요나 필요해요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인데 이게 캐치가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얘기한 사람이 한 3명인가 4명 있어요. 근데 그 3명인가 4명 중에서 3명이 다 한국학자예요. 조부경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하고 한국학자가 3분 있고 그 다음에 외국학자로서 캐치가 1명 있는데 제가 볼 땐 한국학자보다는 외국학자로 낼 확률이 더 높죠. 한국학자로 임용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캐치로 출제를 했었고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장원감이 얘기했었던 장원감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측면부터 볼게요. 유아, 부모, 동료 교사, 그 다음 지역사회 이렇게 4개잖아요. 4개인데 갈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구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죠. 개인과 집단. 그 다음 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과 역할의 애매성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동료 교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교육 내용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다음 유치원 기관 간의 이익 간의 어떤 갈등들이죠. 지역사회와의 갈등들. 그리고 각각의 해결책은 장원감이나 다른 교사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거 그냥 따다 쓰면 돼요. 제가 창조하면 안 됩니까? 되긴 하는데요. 2019년 출시랑 2019년 논술을 채점해본 결과
자기가 창조한 거는 채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에 없는데 창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문에 뻔히 있는데 다른 내용을 갖다 썼을 때는 채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점자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채점자 교육할 때 정말 다수의 것들까지 채점자들한테 교육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여기 굳이 여기가 교수님들 입장은 그거죠. 왜 굳이 여기 있는데 딴 거 써? 그래서 이거의 역할들을 4개 전부 다 답이 있거든요. 이거는 4개 전부 다 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까 필요성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때 판단 기준이 다 판단 기준이에요. 사실은 요구가 많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플러스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권한 그러니까 교사의 힘과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할에서는 이 역할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교육 내용 선정을 할 때도 판단 기준이 필요하니까 내용 선정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인 거죠. 그러니까 겹쳐요. 이거 다 겹쳐요. 3개 다. 겹치고 안 겹치는 건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고. 영양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영양을 쓰고 영양까지 괜찮아요. 영양을 쓰고 영양의 효과를 쓰라고 했잖아요. 영양의 효과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가 들어가 있는 거 2개 있어요. 할 수 있다가 2개 있거든요. 제가 의도해서 놓은 건 아닌데 아까 보니까 할 수 있다가 2개더라고요. 할 수 있다가 2개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라는 게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교직윤리 한 번 더 봐볼게요. 교직윤리에 대한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전문적 역량이에요. 여기에 대한 전문적 실천적 역량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공동체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 부모, 동료교사들까지 협의를 하면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였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지문 안에 다 있었어요. 섞여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퍼즐 맞추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논술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는 뭐 선생님들이야 뭐 직강 선생님들이야 다 받으니까 상관이 없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 장만 출력을 하면 다 찾아야 되니까 찾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이걸 찾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걸 찾을 수 있을 만큼 나한테 색인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자료의 몇 페이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훈련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심리적으로 찾는 과정이 내 책에서 물리적으로 찾는 과정이랑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설지를 보면 되게 편리하긴 해요. 내가 굳이 책을 안 뒤져도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추시모고 1회에서 해설지를 안 드렸더니 지금 시간 급해 죽겠는데 내가 다 찾아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해설지 만들어줘요 막 이러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찾아가는 것도 공부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색인을 돌리고 있거든요. 아, 이게 사상의 어느 파트에 어디더라. 아, 일반화하기 이거 수학에서 수학적 과정 기술의 첫 번째 몇 페이지 정도에 있었어. 그리고 그거를 내가 물리적으로 걷어봄으로써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그게 굳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색인 찾기 능력이 증가된다고요. 옛날에 생각나세요? 혹시 중학교 때 영어 사전 찾기 대회 했던 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저희는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빨리 사전을 찾는지 막 시간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막 게임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그러면 그 당시엔 영어 지금은 뭐 전자사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때야 막 5편 돌아가고 막 이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걸 찾는 연습들을 했었다. 아, 지금 찾을 필요가 없구나. 네이버에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찾는 연습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설지를 들여갖고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서 마이너스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이걸 만들면서도. 그래서 이게 있어서 이걸 이용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내가 어디 위치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강의의 편의상 이걸로 가져가는 거고요.